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고모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찾아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 점심때쯤 초인종 소리가 평소보다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곧이어 엄마가 문을 열어줬는데요. 고모가 현관문이 떨어져라 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고모, 갑자기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어머님도 모시고 온 거예요? 엄마 말에 고모 뒤에서 숨죽이고 계시던 할머니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엄마, 빨리 들어오지 않고 뭐 하고 있어? 고모, 대체 무슨 일이냐니까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언니가 엄마 돈을 몽땅 가지고 가서 연금보험인가 뭔가를 들어준다고 했다면서요. 아, 그것 때문에 오셨구나. 그것 때문에 오셨구나? 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맡겼던 돈 당장 돌려주세요. 고모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결국 아빠가 그런 고모 팔을 잡고 말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도 언니가 엄마한테 돈 가져간 거 다 알고 있었지. 그동안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거구나. 그러면서 엄마는 나몰라라 하고 오빠가 인간이야? 네가 화난 건 알겠는데 말 조심은 하자.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져간 돈 다 돌려줘. 그럼 엄마랑 나도 조용히 갈 테니까. 엄마한테 듣자 하니까 나중에 몇 배로 불려준다고 했다며. 그런데 엄마가 돈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했다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고모, 흥분하지 말고 우선 내 말 좀 들어봐요. 동네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사이 방 안에 있던 오빠가 거실로 나오더니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을 끼고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족 모두에게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중에도 싸움은 계속되었고 고모가 다시 엄마를 몰아붙였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이제 엄마 돈 돌려줘요. 그럼 우리도 조용히 갈 테니까. 고모가 뭔데 찾아와서 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고모가 잘 모르고 찾아온 것 같은데 옛날에 어머니께 돈을 받아온 건 맞지만 그때 어머님이 빌려주신 게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주셨던 거예요.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목돈 방치하는 게 아까워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요? 그럼 그 투자한 건 어떻게 됐는데요? 순간 고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픽 바람이 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고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등학생이던 제가 봐도 엄마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근데 그 투자라는 게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언니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손실이 생겼다고 찾아와서 이러는 거 참 무식한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언니 말대로 손실이 생겼다 쳐요. 그러니까 나머지라도 돌려달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연금보험으로 좋은 상품이 있어서 거기에 넣어두면 원금은 보장된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대체 어디에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금보험에 넣었었는데 제 입장에선 돈을 조금 더 불려드리려고 주식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엄마한테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 하고 한 거예요? 그럼요. 제가 전화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어머님이 시골분이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그때 제가 주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의 말에 고모 등 뒤에 있던 할머니가 주눅든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 언니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없지. 그렇지. 애미 네가 그때 연금보험이라는 말만 했잖니. 난 주식의 주자도 들은 적 없다. 글쎄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오신 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잊으시면 안 되죠. 그때 저는 분명히 말했으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무너무 귀찮다는 듯이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은 폐륜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렸다고 할 만큼 비겁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어요. 거기다 그 와중에도 잔뜩 주눅이 든 채
엄마 눈치만 살피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우리 집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엄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일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마트의 계산원으로 취업을 했지만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며 한 달도 못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 친구분이 찾아왔는데요. 돈에 목말라 있던 엄마를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이 보험 설계라는 게 나만 잘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어. 내가 이런 말은 너한테만 하는 건데 사실 요즘은 우리 남편 월급보다 2배는 많이 번다니까.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요즘은 우리 남편이 나를 왕처럼 무조건 떠받들잖니. 그러다 보니까 난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다니까. 설거지, 빨래, 청소 전부 다 우리 남편이 하잖아. 원래는 우리 남편이 말이야. 주방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잖니. 근데 지금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내 덕분에 집도 사고 차도 바꿨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진짜로 집도 사고 차도 바꿨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이게 잘만 하면 그냥 노다지야 노다지.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부자 되면 나한테 밥이나 거하게 살 생각해. 친구라는 사람이 한껏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평소 아빠 월급에 불만이 많던 엄마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 뒤 엄마는 본격적으로 보험 일에 뛰어들었고 그러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덕분에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셔야만 했는데요. 제 기억에는 우리를 돌봐주셨지만 부모님이 할머니에게 단 한 번도 돈을 드린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모가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말했거든요. 엄마, 고생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자식 일인데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 안 그러면 준서랑 준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럼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던지 해야지. 일은 일대로 부려먹고 해도 너무하잖아. 뭘 또 일을 부려먹는다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언니는 맨날 늦게 들어온다며. 그리고 엄마가 집안일을 모두 다 한다고 하던데 그래놓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가끔 늦는 것뿐이야. 할머니가 애써 엄마를 두둔하고 나섰지만 고모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내가 준이한테 들은 게 있구만. 거짓말하고 그래? 준이가 그런 얘기도 했어? 당연하지. 저번에 내가 전화했더니 준이가 받길래 할머니 어디 갔냐고 했더니 침 맞으러 갔다고 하면서 준이가 할머니 아프다고 막 울먹이더라고. 우리 준이가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야? 기특하네.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고모가 한마디를 추가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준서는 지 엄마를 꼭 빼닮은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우리 준이는 참 착한데 준서는 하는 짓이 지 엄마랑 똑같잖아. 차갑고 냉정하고 암튼 난 준서한테는 정이 안 가더라고. 너는 고모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할머니가 허공에 손을 치켜들면서 고모를 나무랐는데요. 고모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무래도 생긴 게 지 엄마를 꼭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할 말 끝났으면 그만 가봐. 엄마,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참이야. 준서랑 준이 크고 나면 다시 내려가던지 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난리야. 혹시나 네 새언니한테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렇지.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고모가 입을 삐죽이다가 돌아갔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오빠와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는 동안 엄마는 보험 일을 다닌다며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그 와중에도 오빠는 공부를 워낙 잘했다 보니 오빠를 좋은 대학에 보낼 요량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룹과외부터 비싼 학원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으니까요. 물론 저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어서 오빠만큼은 아니었지만 학원도 다니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할머니께 평생 은혜를 갚아도 부족했을 정도인데 그 와중에 엄마가 할머니께 사기까지 쳤다는 말에 아연실색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엄마가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돈을 갚겠다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냥 조용히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엄마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겨댔습니다. 결국 그날 고모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분풀이라도 하듯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화병을 바닥에 던지며 버럭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 바람에 화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던 아빠가 순식간에 고모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고모 손을 잡아 끌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시던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쏘아붙였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건데 니들 그러다 천벌 받을 거다. 오늘로서 니들하고 내 연은 끊어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리 알고 살아라. 그리고 니들도 니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길 바라마.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뼈에 사무칠 정도로 절절함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머니가 고모를 데리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제가 부모님의 잘못을 냉혹히 지적하고 비난했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할머니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거야? 넌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갑자기 집도 이사하고 차도 바꾸고 그랬던 게 할머니 돈으로 그랬던 거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장 할머니 돈 돌려드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네가 뭘 한다고 끼어들길.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 니들 다니는 학원비에 과외비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 니들 고모가 싹 다 가지고 갔을걸? 지금도 네 고모가 따지는 거 봐라. 그게 다 돈 욕심 때문이라니까.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결국 제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기쳤으면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동안 편히 살게 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넌 어른들 일에 상관하지 말고 당장 방에 들어가. 그리고 넌 네 오빠 판만 닮아라. 네 오빠는 우리한테 고마워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기로 써니 이렇게 천지분간을 못할 수가 있어. 엄마가 갈고리 눈으로 무섭게 노려보다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엄마보다 아빠의 행동에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는 할머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빠는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어쩜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실망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방에 들어갔지만 분노가 극에 달해서 혼자 부들부들 떨다가 오빠와 상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빠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는데요. 오빠의 모습을 보자마자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빠가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에 내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마저 들었기에 큰 혼란에 빠진 채 멍이 서 있었는데요. 오빠가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나 공부 중이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하고 나가. 오빠는 지금 이 상황에 책이 눈에 들어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사기를 쳤다잖아. 근데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쯤에서는 마치 혼자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듯한 이질감과 함께 가족 모두의 행동이 괴이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따져 물었더니 오빠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거든요.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 돈 없었으면 아빠 월급만 가지고 너나 나나 학원이나 제대로 다녔겠어?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공부했던 건데 넌 대체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본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지금 내가 아는 구루가에만 해도 돈이 없으면 꿈도 못 꾸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나 할 때야? 난 엄마가 그런 거 전혀 불만 없으니까 너도 사귀니 뭐니 그런 소리 할 시간에 가서 책이나 더 봐. 오빠, 할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그럴 수가 있어? 그건 할머니니까 당연한 거지. 엄마가 사기쳤다고 하는 것도 그래. 부모라는 존재는 항상 자식들에게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잖아? 할머니도 그냥 희생하신 것뿐인데 괜히 호들갑 떨어대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오빠가 어찌나 호되게 야단을 치던지 말문이 막힌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는데요. 순간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들어오더니 대놓고 오빠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사리 분별이 정확하네. 준이야, 너도 오빠 반만 닮아봐라. 엄마 아빠는 니들 먹여 살리느라 쌩 고생을 다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고모 편을 들면 되겠어? 엄마가 불쌍한 할머니한테 사기쳤잖아. 네 오빠가 하는 말 못 들었어? 그건 사기가 아니라 부모라면 마땅히 자식한테 모든 걸 내어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도 당연히 자식이나 아빠한테 아낌없이 내어준 거고 말이야. 또다시 엄마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귀찮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저기, 나 지금 공부해야 하니까 나가주세요. 이러다가 1등짜리 놓치면 책임질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야지. 준이 너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빠 좀 본받아서 얼른 가서 공부나 해. 아들, 방해해서 미안해. 엄마가 제 등을 억지로 떠미는 바람에 오빠 방에서 나왔는데요. 가족들의 만행에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홀로 나가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 몰래 고모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고모, 엄마가 할머니 돈을 얼마나 사기친 거예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고모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공부가 되겠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우리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 준이나 할머니 노고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너라도 잊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네. 대체 할머니 돈을 얼마나 가져간 거예요? 그냥 좀 많이 가져간 모양이야. 암튼 너는 신경 쓸 거 없고 간혹가다 할머니께 연락이나 드리렴. 고모가 눈물을 삼키느라 애쓰고 있었기에 둘이 같이 한동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 부모님과 오빠는 할머니를 완전히 잊은 듯 했는데요. 집안에서 할머니란 단어가 금기어가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가족들 몰래 오로지 저만 할머니와 고모를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모에게 듣기로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을 거진 전부 엄마에게 맡겼기에 할머니가 여기저기 일을 다녀야만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모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말에 그저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공부 잘하던 오빠는 역시나 명문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오빠가 의대에 들어가자 엄마가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닌 건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네가 의대에 들어간 게 다 엄마 덕분인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전부 갚아야 한다. 그럼요. 엄마 아버지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엄마 아버지를 본받아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역시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니까. 칭찬을 들은 엄마가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뒤 오빠는 대학에 가서도 공부에 매진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밤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한마디로 악착같이 공부만 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도 고3이 되었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나는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하려고. 얘가 미쳤네? 네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대학에 안 간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난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기친 거 갚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취업할 생각이야. 제가 대놓고 엄마를 비난하자 엄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누가 너보고 그거 갚으라고 했어? 이제는 다들 잊고 있는데 네가 그걸 왜 갚아?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만 속이 탄다고 하는 거야. 그때 이후로 할머니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 확인을 해봤어? 니들 할머니는 워낙 초인적인 힘이 있는 분이라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어. 엄마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할머니와는 완전히 연을 끊은 채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에도 엄마에게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고모와 함께 할머니를 뵈러 가다가 고모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고모, 나 대학 안 갈 거예요. 뭐? 대학을 안 가다니? 너 성적도 좋다며? 사실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대학 다니고 싶은 생각도 없고 빨리 돈 벌어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기친 돈 갚고 싶어요. 할머니 지금도 고생하셨잖아요. 준이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알겠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사기친 돈으로 제가 편하게 먹고 자고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고 집에서 나올 생각이에요. 제가 굳게 결심하고 입을 악 다물었는데요. 고모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어요. 준이야, 고모는 네가 대학에 꼭 갔으면 좋겠어. 물론 할머니도 네가 대학에 가길 바라고 있을 거고 말이야. 혹시나 엄마 아빠한테 등록금 받기 싫은 거라면 고모가 등록금 줄 테니까 우선 대학은 가도록 해. 고모는 할머니 챙기느라 지금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고모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키워야 나중에 엄마 아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우려면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나중에 할머니도 챙길 수 있지 않겠어? 고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집에서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요. 그럼 대학 합격하고 고모 집에서 다니면 되잖아. 고모 집에서요? 그래, 네 사촌 오빠도 곧 군대 가야 하고 고모부도 맨날 출장 가서 고모 혼자 있는 날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선 대학부터 합격하고 고모 집에서 같이 지내자. 고모 말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모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의대는 아니지만 나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는데요. 그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어요. 제가 고모 집으로 들어간 걸 알게 된 엄마가 찾아와서 난리를 쳤거든요. 고모!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꼬드겨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철부지는 누가 철부지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이가 원해서 여기로 온 거니까 언니야말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주세요. 내 딸인데 고모가 왜 끼고 있냐고요? 제가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준이가 원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게 언니가 우리 엄마 돈 사기만 안 쳤어도 준이가 집까지 나오진 않았겠죠. 그 일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다 지난 일을 다시 들춰내고 난리예요. 언니한테나 다 지난 일이겠죠. 언니한테 사기당한 엄마는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준이 말로는 가족들한테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준이도 이제 다 커서 언니랑 오빠도 어찌할 방도도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마음 풀릴 때까지 그냥 두고 가세요. 괜히 억지로 데리고 갔다가 더 큰 사달 만들지 말고요. 그때 당시 저는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 가까이에 귀를 가져다 댄 채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준이야! 엄마랑 같이 가자. 얼른 나와. 나 절대로 안 갈 거야. 앞으로 나 찾지 마. 만약 억지로 데리고 가면 그때는 진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완강하게 버티자 나중에는 엄마도 자포자기한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고모가 많은 도움을 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다행히 대학 졸업 후 바로 공기업에 들어갔기에 월급을 받아 모은 돈을 고모에게 드렸는데요. 고모가 거절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잘 모아둬. 그래도 고모가 학비도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럼 앞으로 돈 모아서 할머니께 드려야겠어요.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할머니가 받으려고 하시겠니? 그나마 할머니한테 집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근데 엄마 아빠랑은 전혀 연락 안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랑 그렇다 쳐도 오빠랑도 연락 안 하고 있어? 가족들이랑 전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크게 실망을 했는데 오빠한테 더 크게 실망을 했거든요. 고모도 할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부모님 편드는 오빠 모습 보면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도 공부만 하고 있겠죠 뭐. 예전에는 준서가 할머니한테 참 잘했는데 어쩌다 저리 됐는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준서를 그렇게나 예뻐했는데 말이야.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그 부모의 그 아들 아니겠어요? 셋이 하는 짓이 아주 똑같아서 무서울 정도라니까요. 엄마가 그리 키웠는데 오빠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너는 잘 컸잖아. 저는 할머니 영향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오빠도 할머니가 똑같이 키웠는데 왜 저렇게 된 걸까요? 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는데요. 고모도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할머니를 챙기며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요.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고모가 오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작은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준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모양이야. 오빠가 공부는 잘했잖아요. 의사를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죠 뭐. 제가 듣기 싫다고 툭한 소리를 내뱉었기에 고모도 더 이상 오빠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그 뒤에도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할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도 했고 할머니와 고모를 모시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어느새 할머니 표정도 많이 밝아져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집을 나오고 난 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내왔길래 봤더니 전화를 안 받으면 찾아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문자였습니다. 결국 제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야속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쩜 연락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니? 엄마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일부러 안 받은 거지? 나 바쁘니까 용건만 빨리 말해. 제가 낮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더니 엄마가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암튼 인정머리 없는 내연인가 같으니라고. 할 말 없는 것 같으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알았어 알았다고.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도 가족이니까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피만 섞인 가족이지 정서적으로는 남이나 마찬가지지 뭐. 제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지만 무슨 다급한 일이 있는 것인지 상관조차 하지 않고 엄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야. 지금 네 오빠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여자가 준 재벌집 집안의 딸이라고 하지 뭐니? 그런 집안 딸이 오빠랑 결혼을 한다고? 대체 왜? 왜긴 왜야. 네 오빠가 잘 나가는 의사니까 결혼한다고 하는 거지. 그 여자도 골빈 여자가 분명하구만. 고립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쌍스럽게 하는 거니? 암튼 그 여자 내가 워낙 부자다 보니까 강남에 집을 해온다고 하잖니? 그 아파트가 40억도 넘는 그런 아파트라잖아. 거기다 네 오빠 병원도 개원해준다고 했고 말이야. 그래?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인생도 피겠네. 근데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야? 순간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엄마의 성물 근성에 환멸을 느꼈기에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엄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 지금 공기업 다니니까 월급도 꽤 괜찮은 편이지?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건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여자 쪽에서는 집도 해주고 병원도 개원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너 그동안 모아놓은 돈 있으면 좀 보내봐. 그러니까 오빠 결혼에 내 돈을 보태라는 거야? 오빠가 결혼해서 병원만 개원하면 떼돈을 벌 텐데 나중에 갚을 테니까 지금 있는 돈 다 보내봐. 내가 돈이 어딨어? 너 그동안 꽤 일했는데 돈이 없긴 왜 없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기친 그 돈 갚아나가느라 돈이 없지 왜 없겠어. 저도 모르게 버럭 외치고 말았는데요. 제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미친 사람 마냥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얘가 정신이 나갔네? 네가 그 돈을 왜 갚아? 할머니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당연히 갚아야지. 그 일은 그때 다 끝난 건데 네가 왜 나서서 그걸 갖고 있냔 말이야. 아무튼 돈 있는 대로 다 보내봐. 나중에 2배, 아니 3배로 갚아줄 테니까. 방금도 말했지만 나 돈 없어.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을 꺼버렸는데요. 옆에 있던 고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온 거니? 네. 오빠가 곧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저보고 돈을 보태라고 하네요. 뭐?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왜 너한테 돈을 보태래? 모르겠어요. 오빠가 무슨 재벌이랑 결혼을 해야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재벌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네, 엄마 말로는 그래요. 아들을 의사 만들더니 앞으로 아들 덕 보려고 아주 눈이 시뻘개지겠구만. 안 봐도 훤하다 훤해. 고모가 한심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고모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준이야, 너 혹시 네 오빠 소식 들었니? 오빠 소식이라니요? 혹시 결혼식 날짜 잡혔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니네 집 풍비박산이 났다잖니. 오빠가 준 재벌급 집안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풍비박산이라니요? 세상에나 말이야. 준서가 네 엄마 아빠 돈을 몽땅 들고 어디로 날랐다잖아. 네? 나르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모 말에 큰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고모가 작은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습니다. 사실 오빠가 엄청난 부잣집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집안과 결혼을 한다고 하고는 부모님한테 돈을 뜯을 대로 다 뜯어서 해외 어딘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가 재벌급 집안과 결혼한다는 말에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해줬다는데 오빠한테 제대로 배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떠나기 전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네요. 엄마도 전에 할머니 돈 사기쳐서 가져다 썼잖아요. 저도 엄마한테 배운 대로 똑같이 한 거니까 원망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그때 할머니 사기쳤을 때도 엄마가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아낌없이 줘야 하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한 것뿐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할머니가 찾아와서 엄마한테 돈 돌려달라고 했던 그날 2분을 보면서 인생을 배웠거든요. 2분 덕분에 인생 쉽게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 부분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살게요. 그리고 정 불만이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던지요. 그때 보니까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도 안 하시던데 그건 2분이 알아서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제 인생도 끝나는 거고 그러면 2분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랬다가는 2번 다시 제 얼굴 못 볼 테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라고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라고 해도 저 세상으로 먼저 가는 건 보고 싶지 않겠죠. 그동안 부모 등쳐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오빠와 연락이 두절됐다네요. 자식이라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잘난 의사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순 없는 노릇이잖니.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잖아. 예전에 네 할머니 등쳐먹고 나몰라라 하더니 자업자득 아니겠어. 어쩜 아들이 지 부모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네 그래. 무섭다 무서워. 고모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뒤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엄마가 제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돌아갔는데요. 얼마 뒤 두 분은 집도 절도 없이 아빠 친구분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아빠 친구분이 양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 두 분이 다녀오셨다는데 벌한테 쏘였던지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엄마가 통곡을 했다는 말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해외로 나갔다던 오빠였어요. 혹시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어? 오빠 해외 간 거 아니었어? 그건 만나서 얘기해 줄 테니까 우선 만나자. 근데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와. 절대 알려지면 안 돼. 알았지? 오빠가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고모한테 전부 말을 했을 테지만 그날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빠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그날 오빠 말을 듣고는 너무나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거든요. 이 돈 할머니께 드려. 이게 뭔데? 그때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사기친 돈이야. 이걸 왜 오빠가? 나도 두 분에게 배운 대로 부모한테 사기쳐서 받은 돈이잖아. 우리가 살던 그 집 말이야. 할머니 돈이 없었으면 사지도 못했을 집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연히 돈 돌려받아야지. 오빠는 엄마 아빠 편이었잖아.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 아버지 편을 들겠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던 것뿐이야.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줄 알아? 사실 나는 의사가 꿈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어. 하지만 의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거고 그럼 할머니를 내가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사가 된 것뿐이야. 오빠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그날 오빠의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예전부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때 당시 나도 너처럼 했으면 할머니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거니까 나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뿐이야. 사실 회의로 갔던 것도 의료봉사 개념으로 다녀왔던 거야. 그리고 이제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서 들어왔고 말이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오빠를 의심하고 있었어. 의심받으려고 작정을 했던 거라 네가 의심했던 게 당연한 거야. 사실 너한테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었는데 혹시나 그랬다가 엄마 아버지가 눈치챌까 봐 말 못했어.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할머니를 내가 모시고 올라와서 살까 해. 오빠가 할머니를?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와서 같이 살까 해. 작지만 전세로 집도 하나 마련해놨어. 그래서 말인데 너도 우리랑 같이 살자. 대신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돼. 두 분은 정신 차리시려면 한참 멀었거든. 오빠의 말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동안 오빠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왔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오빠도 다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빠는 예전 어릴 적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할머니를 살뜰히 잘 챙기고 있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큰 감동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고모가 찾아와서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곳에서 고생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모 말을 들으며 씁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